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 트렌드 승부의 시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다양한 돌파구들 함께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오늘의 양지수는요, 코스피가 상승, 그리고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9%의 상승률, 코스닥이 약보합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간 올랐던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신호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반면에 덜어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 살펴봤더니 역시나 이제 대형주라든지 혹은 이제 중형주, 화학, 심지어 이제 제약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자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매도세 자체를 개인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면서 방어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대형주들, 우량주들을 좀 덜어내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도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가 나란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SK스퀘어라, LG전자도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거래대금 상위에 몰렸습니다. LG전자가 11%의 급등 양상 시현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화장품 대표주로 알려져 있는 한국콜마 역시도 27%의 상승을 나타내면서요. 오늘 거래대금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이 거래대금 몰리면서요. 4%, 그리고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투도 15%의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마녀공장도 오늘 8%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분위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이야기 보다 면밀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좀 지수가 코스피가 밀려 있다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또 이 틈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특이한 게 화장품 관련주를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당연히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외에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더라고요. 전문가님 정말 시장을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한데 네. 저 일단 뻔하죠. 너무 뻔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지표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강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고 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CPI, PPI, 뭐 FOMC, 환율 이런 거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글로벌 매크로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중동 전쟁 소식이죠. 이 부분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글로벌 경제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쪽에 좀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홍해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소식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아시겠지만요, 홍해에는 또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바브엘만 데브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는데 이 해협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통로로 계속해서 좀 사용이 되었거든요. 덕분에 사우디에서 나온 원유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좀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의 여파 자체가 홍해까지 좀 확대가 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바브 엘만 데브 해협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상태고요.
최근 좀 소식에 따르면은 소형 화물선까지도 좀 피격이 됐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사망자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원유는 당연하죠. 원유는 물론이고 지금 해운 회사들까지도 조금은 곤란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수가 상당히 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점차적으로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유가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에너지발 쇼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불안감 자체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미국과 이런 사이에서 중재자가 있죠. 파키스탄의 미국과 이란의 일종의 합의에 들어섰다, 근접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란 입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은요, 종전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도 사실은 종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카더라거든요. 이 부분은 투자 심리와 유가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소식이죠. SK하이닉스가 용인과 청주에 폐비죠. 폐배 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자체가 AI 시대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메모리를 핵심 인프라로 무기를 삼아서 좀 구조적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HBM은 물론이고요. D램까지도 계속해서 진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 4세대 좀 메모리 시장에서 좀 선점을 하겠다, 캐파에 대한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고요. 심지어 좀 주요 고객사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계획이라는 좀 말이 나왔었는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다고 합니다. 이 자금 자체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소식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이번 달 말에 있죠.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또 가이던스까지 좀 확인을 하면서 SK하이닉스 팹 투자 계획까지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심리를 반도체에 대한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도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까지도 반도체 섹터들을 다시금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MLCC에 대한 소식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또 화장품주 말고도 MLCC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MLCC 자체가 프리미엄이 좀 가격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견조합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요, 계속해서 MLCC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품 대기 시간이 원래 12개월 정도였었는데 1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건데 이 수급의 불균형이 더욱더 좀 심화가 되고 있다. 하지만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재 MLCC는 구조적 변화를 다시 한 번 더 좀 겪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17년 쪽에도 MLCC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비슷한 좀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MLCC 가격이 좀 오르게 되면서 부품 가격까지도 엄청나게 폭등을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공급 부족과 그리고 프리미엄 가격이 지금과 비슷하죠. 프리미엄 가격이 붙고 재고 소진까지 이어지는 사이클로 돌아갔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좀 상황이 아니냐. 부품을 구하지 못할까봐 기업에서 중복으로 이중 주문을 지금 넣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가짜 주문이 합쳐진 거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MLCC는 관련 제품들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좀 초소형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제품에 진짜 막 몇백 개씩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또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투자 캐펙스 증가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MLCC 수요는 정말로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원하는 수요가 맞는 거고요. 그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 공급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중 주문이나 좀 착시 현상 같은 거는 지금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 자체가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까지도 이어질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MLCC가 좀 위치하는 엄청 좀 독점적인 자리가 또 있습니다. 독립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수급 현황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요 좀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충분히 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여유롭게 MLCC 섹터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MLCC 관련해서 오늘 삼성전기도 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일부러 전문가님이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는 시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또 유망한 종목군들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 히든 종목도 나가고 있는데 수익률도 상당히 좋아서 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단에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기 쪽은 그래도 최근에 약간 변동성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낙폭을 했었을 때는 또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바닥 구간에서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매매 시점으로 잡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과 지금 상승에서 좀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사실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급하게 좀 겪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MLCC도 반도체를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사실 엄청나게 좀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나. 투자자들의 거래가 시작된다, 시작될 것 같은데 라는 좀 그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좀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좀 시도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매 타점으로 잡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전문가님과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또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검색기를 통해서도 하루하루 매일 이제 잡히는 종목군들을 짚어주시거든요. 검색기 저희가 수익률 함께 이야기 나눈 이후에 검색기 종목을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잡히는지도 또 얘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저희 소통방에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도 이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 전문가님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거 받아가셨죠, 검색기. 지금 검색기가 업데이트 중이어가지고 네. 네, 준비를 중이긴 한데 좀 좋은 여러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중이니까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색기가. 네. 네, 그럼 저희 검색기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종목들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이죠. 오늘도 코스피가 또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사실 조금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좀 방법을 모색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홀인원 검색기 거래대금 2천억 이상 종목들을 자동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종목들이 체크가 되는 화면이고요. 실제 검색기 구동하는 화면입니다. 섹터 구분 없이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관심받고 있는 주도주들까지 자동으로 좀 잡아주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지금 주도 섹터까지 오늘의 섹터까지 그리고 타점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팍스경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내역 참고하셔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홀인원 검색기 어제 포착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렇게 많은 종목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한 부분이겠죠. 사막 콘덴서 포착되는 모습이고요. 6% 정도 상승하는 모습. 한성기업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수급이 좀 테마성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8%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거래일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제 생각보다 많이 붙어져서 이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진엑스텍도 제가 블라인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8% 상승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도적으로 좀 주요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 첫 번째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실적 수준이 아니고요. 기대치를 훨씬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 자체가요.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이끌어 왔었습니다. 이번 연도 초부터 저 계속해서 화장품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시즌에서 좀 테마성으로 현재 더욱더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까지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도 당연하게 실적 시즌이니까 기대감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하반기까지도 점차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뿐만이 아니고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셔도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9시에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어서 포착 이후에 13% 넘게 상승하는 모습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주 계속해서 감조를 드렸었죠. 좀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C랩입니다. C랩도 얼마 전에 좋은 모습 보였었죠. 상한가까지 좀 달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와 우선 협력사 관계죠. 베라루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는요, C랩에서는 베라루빈 전담팀을 꾸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라루빈 기반 데이터 시장을 먼저 좀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밝혀왔었고요. 그리고 냉각 인프라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왓스말로우라는 회사와 좀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제가 냉각 분야도 한번 테마성으로 강의식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열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소 좀 쉬어갈 때 눌림목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인입니다. 해인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죠.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전력 인프라를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인은 과거에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에 비상 발전기를 좀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었죠.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건설 장비 수요에 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터필러 건설 기계에 좀 독점 공급 모멘텀이 있는 해인이죠. 그 독점 모멘텀이 부각이 또 된 것 같고요. 주가를 말아 올린 상승시킨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들어왔었어요. 전 거래일에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만약 이후에 거래량이 좀 받쳐주지 않는다면요. 순식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붙어주면서 이 하방 지지선을 좀 구축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거래량 강조 드리는데 해인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제일 더욱더 좀 중요하다라는 점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인도 9시 2분에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포착 이후에 1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홀인원 검색기 포착된 전일 종목들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들 잘 포착을 해주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홀인원 검색기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검색기 사용하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AI를 좀 사용해서 자동으로 포착 종목들을 좀 올려주는 시스템을 또 구축을 했거든요. 또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홀인원 검색기와 좀 다양한 정보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홀인원 검색기 전일 포착 종목에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그 외에는 VM 마녀공장도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16% 이상의 급등 양상 시현하거든요. 이게 저희 검색기를 통해서 전일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기 쪽에 관한 적중률은 상당히 그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질 정도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단에 저희 소통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죠.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C랩, 해인 같은 경우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렸다라는 부분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검색기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중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전문가님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봤는데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도 수급 들어온 종목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 관점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로도 봐도 괜찮은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거는 사실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이 전부 같은 건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좀 포트폴리오를 좀 고려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방에 함께 하시면도 종목들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는 방에 들어오셔서 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포착되는 종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포착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신시간 좀 그렇게 많은 종목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전 장과 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좀 검색기를 확인을 또 했었는데 프리마켓 이후 그리고 장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검색기 구동창이고요. 이 부분에서 다양한 종목들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서상 같은 경우에도 16%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상당히 충족이 되면서 상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앵커분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가 상당히 좀 오버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살짝 조심을 하셔야 된다. LG전자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죠.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달바글로벌 또 보이죠. 화장품주 또 보입니다. 제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에는 검색기에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좀 많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달바 글로벌 정도만 지금 눈에 보이는 정도고요. 이 부분에서 오늘은 BH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BH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H 주력 사업이죠. 북미양 FCPCB가 공급의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까지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부품 신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좀 얻고 있다라는 점이 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가는 것 같고요. 현재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또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로봇 쪽으로. 그리고 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폴더블 관련해서 실적 개선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부품 쪽으로 지금 폴더블도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폴더블 이제 핸드폰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공급량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다, 증폭을 시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연도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애플까지도 폴더블에 뛰어듭니다. 폴더블은 4분기부터 확실하게 좀 매출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BH가 폴더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겠죠. 오늘 어떤 식으로 하방 지지선을 좀 구축을 하는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지금 이평선이 21선에 좀 많이 이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좀 방어를 해줄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가 말아 올리는 모습까지는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무리이긴 한데 이 부분에서 좀 자리를 잡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횡보 시간을 거친 후에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는 모멘텀은 좀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이 앞쪽에 보이시는 양봉 거래량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엄청나게 좀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BH 좀 꾸준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저희가 포착되는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그 안에서 구체한 또 전략점들은 또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부에서는 시황부터 검색기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수익률과 인사이트 짚어보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함께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10시의 승부사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까지도요 같이 알려드리면서 또 시장의 수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박건욱 전문가님의 수익률 포트폴리오 좀 짚어보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 전문가님이 또 저희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 중에 삼성전기 최고 상승률 125% 나타내고 있고요. 매드업 같은 것도 저희가 공개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이게 87%의 수익률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요즘 가장 핫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죠. 시장에서 67%, 파마리서치와 같은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과 관련한 제약주들도 같이 시장 수급 들어오고요.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과 힌트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8%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시장 상황과는 어느 정도 관계없이 좀 수익 나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하나하나 좀 저희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앞쪽에서 좀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네. 삼성전기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제가 5월이죠. 5월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100만 원대에 진입을 했었죠. 오늘 MLCC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반토막 났습니다. 사실 반토막 난 상황인데 지금은 100만 원은 넘었죠. 이 부분은 좀 넘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진입하는 매매하는 타이밍 나옵니다. 타점 분명히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다음에 기회가 생길 때 다시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까지도 광통신주 순환매 흐르는 걸 이용해서 많은 좀 수익을 이뤄냈었고요. 신규 상장주까지도 많은 수익을 이뤄냈었죠.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 수익률을 냈는지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비츠로셀입니다. 전일에 블라인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비츠로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방 예산을 좀 증가시킨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군용 배터리 생산까지 맡고 있고요. 무기 쪽에 좀 전력 공급 장치까지도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기반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했었는데 2차 전지까지도 지금 하반기에 공략을 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하반기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시나 눌림목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 차트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종목들, 거의 대부분 비슷한 종목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저희가 공략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을 최대한 많이 받자, 최대한 많이 끌어가자라는 의미로 시청자분들께 눈에 좀 익숙해지도록 가져온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붙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종목들까지도 차트를 보실 때 어디서 좀 많이 봤던 차트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마리서치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급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리쥬란이라는 제품으로 유럽 수출 그리고 미국 수출까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특히나 특이하죠, 여러분. 유럽 쪽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원래 어디다? 중국이었죠. 중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K-뷰티에 대한 유행으로 인해서 관심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미국과 유럽까지 장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찾아봤는데 피부과 시술이라고 합니다. 피부과 시술과 성형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실적을 뒷받침하는 파마 리서치고요. 파마 리서치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역시나 거래량이 붙어주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진 엑스텍입니다. 아진 엑스텍 또한 블라인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본의 아니게 지금 블라인드 종목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공개 종목보다 이런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들어오셔야 이런 정보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으실 텐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에 들어가는 제어 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제어 기술까지도 공급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갔었죠. 로봇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 들어오고 지금은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진 엑스텍도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아진 엑스텍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에서 같은 좀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섹터의 자금이 좀 쏠릴 때 그 부분에서 상승 여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보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시죠?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오를 때 상승하는 모습 보인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은 당연하게 차익 실현이겠죠. 이 거래량이 붙을 때 상승한다. 거래량이 붙을 때 또 한 번 상승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전에 장대 양봉 거래량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요,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수익률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전문가님과 히든 종목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어떤 종목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8% 수익률 달성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뭐 그렇게 막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작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난다면 그래도 시장 조금은 재밌게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단에 소통방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죠. 이 소통방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앞서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검색기부터 또 우리가 히든 종목, 또 공개 종목에 관한 정확한 매매 타점까지도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그 공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요 MLCC 관련해서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시황에서 MLCC 그 삼성전기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 MLCC 관련해서 다른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황하실까 봐 묻지 않았는데 오늘 관련해서 좀 가져오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말씀을 안 해주시길 잘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또 말씀 주신 마침, 것처럼 네. 마침 MLCC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죠. 사막 콘덴서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유명하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그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지 않나요? 살짝 관련이 좀 네, 있긴 그런데 합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수익률도 좀 좋았었기 좋았었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먼저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국내 유일이죠. 종합 콘덴서 전문 기업입니다. MLCC 쇼티지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핵심 수혜주로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숨고르기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었어요.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 박스권 상승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MACC 단가가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대로 인해서 직접적인 낙수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가요. MACC 공장 증설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2026년에 하반기죠. 하반기, 지금도 하반기긴 한데 더 좀 먼 하반기에 실적이 더욱더 좀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차트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그죠? 계단식으로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MACC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앞서 MACC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렸을 때도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기업은 펀더멘털은 굉장히 단단하고 수요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 가장 큰 거는 역시나 투자 심리입니다. 반도체와 얽혀 있는 지금 모든 섹터나 파생 섹터들이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왜 미국 증시를 좀 많이 따라가고 있기도 하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섹터가 오히려 한국 증시를 따라간다, 미국 증시가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내 증시 쪽에서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반도체주가 미국 증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급등락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단적인 예로 SK 하이닉스 ADR도 엄청나게 등락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막 콘덴서도 어찌 되었던 간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역시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심리를 바꿀 만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 나오더라도 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집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매집 구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 구간이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얻어갈 건 얻어 가셔야 되겠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 85,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5,000원, 손절가 7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사막 콘덴서의 이제 공략점들 잡아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 벌써부터 좀 탄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하단에 또 소통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기재되어 있죠. 방송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히든 종목 궁금해요. 물음표 3개. 세 글자인가요? 블라인드 종목인데 사실 이 물음표가요 글자 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궁금하시라고 물음표를 아니 넣어놓은 어떨 땐 거고요. 4개고 어떨 땐 3개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면 너무 그렇죠. 티가 많이 나니까요. 날 것 같아서 여러분 물음표는 3개 고정입니다. 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차트 보시면은 역시나 거래량이 좀 부각이 많습니다. 그죠? 네.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차트 똑같죠. 많이 본 차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눌림목 이후에 과대 낙폭주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만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글로벌 물류 인프라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유통 플랫폼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검색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저희가 어제 히든 종목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방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다시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메가트렌드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